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찬바람이 내려앉던 겨울 초입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작은 초가에 홀로 사는 과부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지 벌써 세 해째, 옥년은 아침마다 혼자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군불을 떼고 밥을 짓고 밭을 메고 또 혼자 잠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리 고운 얼굴로 언제까지 혼자 살려나. 옥년은 그 말들을 등으로 받아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이장 황영감이 옥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붕이 낡아 겨울을 나기 전에 손을 봐야겠다며 자신의 머슴 복동을 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이틀 후 복동이 대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25,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나 눈빛만은 유달리 맑고 깊었지요. 옥년은 그 눈빛이 어딘가 범상치 않다 느꼈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복동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잠깐 멈추어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혹은 누군가를 살피듯. 그 짧은 눈빛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고 첫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동이 지붕에 올라 짚을 엮는 동안 옥년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자꾸만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마님, 물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동이 지붕 위에서 청하자 옥년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바가지에 담아 올려주었습니다. 복동이 받아 마시려는 찰나 바가지를 쥔 손끝과 옥년의 손가락 끝이 스칠 듯 가까워졌습니다. 옥년이 먼저 손을 거두었지요. 복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빨래를 하면서도 자꾸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리 높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지요. 그러다 스스로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마을 길목에서는 최서방이 하인을 시켜 옥년의 집을 살피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최 판서의 아들로 재물도 있고 세도도 있었으나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옥년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옥년을 탐내왔지요. 젊은 총각이 과부 집에 들어갔다더라. 최서방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날 오후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가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성글게 내리던 것이 삽시간에 폭설로 변하더니 산길이며 논길이며 하얗게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동이 지붕에서 내려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눈의 산길을 어찌 넘어갑니까? 자칫하면 길을 잃고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복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머물면 마님께서 곤란하실 텐데요. 옥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을 내치는 것은 하늘이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마루에서 쉬시게요. 복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마님. 그날 밤 옥년은 이불 속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서 들려오는 복동의 고른 숨소리가 낯설고도 이상하게 귀에 걸렸지요. 옥년은 몸을 돌려 눈을 감으려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남편의 옷가지가 담긴 괴짝 앞에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가 이내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 얼굴에 스친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이 눈을 뜨니 마당에 눈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이미 일어나 삽질을 마친 뒤였지요. 옥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보리밥과 김치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복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만 떴고 옥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있습니다, 마님. 복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년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많이 드세요. 밥상 한쪽에는 옥년이 꽂아둔 매와 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동이 그것을 무심코 손으로 만졌다가 옥년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밥을 마친 복동은 장작을 패러 나갔고 옥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은 더 이럴 것 같았습니다. 옥년은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이 걱정의 한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옥년의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더니 밤이 깊어지자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마님. 복동이 방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옥년은 이불 속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복동은 서둘러 찬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렸습니다. 열은 쉬이 내리지 않았고 옥년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제발. 복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낭자가 얼마나 오래 저런 말을 삼키며 살아온 것일까. 그는 밤새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흐트러진 옥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이 잠깐 옥년의 이마 위에 머무는 순간 복동은 스스로도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차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마루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동이 틀 무렵에야 옥년의 숨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복동은 그제야 마루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옥년의 손목에 오래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음을 그는 밤새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위에 엷게 번지던 때였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는 죽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이 놓여 있었고 쪽 창문 너머로 마루의 등을 기댄 채 꾸벅꾸벅 조는 복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년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옥년은 아파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게 무슨 대수냐, 일이나 해라 하며 구박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옥년이 낮게 불렀습니다. 복동아. 복동이 화들짝 깨어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마에 손을 대어 보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옥년은 복동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당연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귀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지만 화루불 앞은 따뜻했습니다. 옥년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내 남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화풀이로요. 옥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지요. 저는 나쁜 여자입니까? 복동은 말없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마님은 고통받았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슬퍼해야 한다고만 했지요. 복동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화로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은 오래 맞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마님. 복동이 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복동이 동상 기운이 있는 손을 호흡 불고 있는 것을 옥년이 눈치챘습니다. 이리 내밀어 보세요. 옥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동이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고 옥년은 기름을 조금 덜어 복동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천천히 발라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고 있었지요. 옥년의 시선이 복동의 손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복동의 시선은 옥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옥년의 고른 숨결,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 손끝에 집중된 가는 눈매. 복동은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돌리지 못했습니다. 옥년이 복동의 손 위에 두 손을 포개어 감싸 쥐는 순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정적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복동은 헛간으로 돌아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아침 눈이 잠깐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숭늉을 나눠 마시고 있을 때 복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옥년이 찻사발을 내려놓고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황 이장님의 서자입니다. 어머니는 이장님 댁 몸종이었지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왔지요. 제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 옥년은 말없이 복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둘 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동이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머슴. 옥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눈이 완전히 그치고 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났지요. 달이 참 밝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복동이 잠시 달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처럼 아름답습니다. 옥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진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복동아. 복동이 천천히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옥년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던 바로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문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그 정적이 길고 깊게 이어졌지요. 달빛만이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눈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산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마당에 서서 그 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었지요. 복동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나오다 복동의 짐 보따리를 보는 순간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얼른 상을 내려놓았지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는 무겁고 아린 침묵이었습니다. 복동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옥녀는 대답 대신 찻사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눈길이 찻사발 위에 오래 머물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년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이 하인셋을 거느리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처음부터 음흉한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춘심아, 나왔느냐? 옥년이 대문을 잡고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최서방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낯선 총각을 일주일 넘게 집 안에 들였다니 온 마을이 다 알고 있다. 이미 내 몸은 더럽혀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다른데 시집갈 생각은 접어라. 옥년의 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복동은 이장 어르신 분부로 지붕을 고치러 왔고 폭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머문 것뿐입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최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첩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더니 최서방이 천천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남편이 가진 논 두마지 기도 내가 탐낸 지 오래다. 순순히 따르면 없던 일로 해주마. 옥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동이 마당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복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복동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이놈이 그 사내로구나. 머슴 주제에 양반에게 대드느냐. 복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타오르는 눈빛이었지요. 입을 조심하십시오. 마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최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해라. 하인들이 복동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복동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황 이장의 아들이오.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하인들이 걸음을 멈추었고 최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년은 놀란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았지요. 복동이 품속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 오랫동안 써온 기록들이었지요. 최서방이 이 마을에서 저질러온 토지 횡령의 내역, 그리고 옥년의 남편이 죽던 날의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복동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옥년 마님의 남편은 단순히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서방, 당신이 놓은 분쟁 중에 그를 몰아붙이다 사고를 유발하였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서방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복동이 마을 어귀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무언가를 살피던 첫날의 눈빛, 그것은 처음부터 이 마을을 살피러 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동은 황 이장으로부터 최서방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를 모으러 이 마을에 내려온 것이었지요. 헛소리 마라. 최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떠드는 것이냐?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복동이 책을 펼쳤습니다. 마을 어귀 박서방 영감이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장 어르신께서 이미 그 증언을 받아두셨지요. 옥년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무더운 의욕이 눈앞에서 하나씩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옥년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때 마을 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이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하인이 이미 이장에게 달려가 일러바친 것이었지요. 이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동아. 이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복동이 이장을 마주 보며 당당히 섰습니다. 예, 아버님. 그 한마디에 이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동은 평생 처음으로 이장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복동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마님의 남편이 어찌 죽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이 이 마을에서 저질러온 일들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장이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덕보, 내 어미를 사랑했다. 하지만 양반 집안의 체면 때문에 그녀를 곁에 들일 수 없었지. 결국 그녀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이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장이 최서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지요. 그리고 나는 이 마을에서 내 집안이 저질러 온 일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왔다. 그것도 내 죄다. 최서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장이 복동 앞으로 걸어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지요. 덕보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한 놈이다.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복동의 기록과 박서방 영감의 증언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서방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아온 일, 그리고 옥년의 남편이 죽던 날 최서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서방은 버텨보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서방은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말 위에서 거만하게 웃음을 짓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하인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옥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무더운 의혹과 억울함이 눈앞에서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지요. 옥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겨울 하늘이 처음으로 환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끌려간 자리에 복동이 조용히 다가와 옥년 곁에 섰습니다. 옥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 혼자 버텨온 세월, 그리고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안도감이 뒤섞여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옥년 곁에 조용히 앉아 그 눈물이 다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한참 후 옥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복동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최서방의 죄를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7일을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증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옥년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앞에 세우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내 피를 받은 자식입니다. 내가 평생 인정하지 못한 것이 내 가장 큰 죄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당당한 눈빛 앞에 아무도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옥년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누구든 이들을 헐뜯는 자는 나와 담을 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복동이 이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장이 복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에게 못한 일을 너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라. 옥년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 조용히 옥년의 손을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옥년의 집 마당 한켠에 심겨 있던 매화나무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홀레날 아침, 복동이 그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어 옥년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매화 가지를 손으로 만지던 첫날이 떠올랐지요. 옥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봄볕을 받았습니다. 뜰 아래로 매화꽃이 피 하나 둘 흩날렸지요.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폭설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지요.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마침내 봄을 맞이한 것처럼 두 사람의 삶도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상처 위에 꽃이 피고 긴 겨울 끝에 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차디찬 폭설도 세상의 편견도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손 하나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야담관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